이어서 산과 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엑시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 물에 녹았을 때, 그러니까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이온을 분리하는 것을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이제 레몬 주스나 콜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산은 강산과 약산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용액에 녹았을 때 굉장히 빠르게 이제 분리가 되면서 많은 양의 수소 이온을 유리시키는 것을 이제 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가 뭐죠? 염산이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약산이라고 하는 것은 강산에 비해서 그 수소 이온이 덜 이제 해리가 되면서 덜 해리가 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거가 바로 그 중탄산염 것 같은 것들을 중탄산염이 아니죠. 이게 잘못 표시가 되었네요. 탄산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염기입니다. 염기. 그래서 이 염기는 수소 이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가장 대표적인 거가 바로 우리 이제 베이킹 소다를 이제 염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염기도 이제 강염기, 그 뭐 약염기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게 이제 따로 이게 중요하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강염, 약염 이렇게는 이제 분류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지금 그 인산염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얘는 상황에 따라서 산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염기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수업 시간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었어요. 인체에서 산과 염기의 평형을 어떻게 그러면 이제 맞추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인체에서의 산이라고 하는 거는 휘발성과 비휘발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성인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이제 이산화탄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얘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대부분 폐를 통해서 배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CO2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이제 비휘발성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인산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체액에서의 어떤 수소 이온 농도를 우리가 이제 그 pH 즉 pH로 표기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게 중고등학교 때 화학에서 이제 배우셨을 텐데요. 이렇게 폐하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는 일반적으로 pH가 이제 7.0인 경우를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pH가 7.0인 경우를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7.0보다 낮은 경우를 산성, 그다음에 높은 경우를 염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숫자가 낮아질수록 산성 정도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7.0보다 이제 숫자가 더 커질수록 알칼리성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얘가 그 화학적으로 분리가 되게 되면 수소와 그다음에 그 OH기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순수한 물이다라고 하면은 pH가 7에 이제 해당이 된다, 즉 중성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인체의 혈액은 이제 화학적으로 나누는 그 산 염기의 기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인체는 정상적으로 약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그 pH 농도가 7.4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딱 7.4에 맞출 수가 없어요.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그 범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범위가 7.35에서 7.45에 있을 때 우리 몸의 어떤 그 산염기는 그 정상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폐하가 7.35 이하로 떨어질 때 숫자가 작아지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몸이 산성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더 엄밀히 이제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제 7.3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그 범위를 이제 6.8에서 7.35로 잡았는데요. 이때에는 산증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7.45 이상일 때는 우리가 이제 몸이 알칼리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pH 7.45에서 8 정도까지를 우리는
알칼로시스, 즉 알칼리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뭐죠? 산성화된 거, 알칼리화된 거, 이거는 전부 다 비정상 범위에 들어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 되긴 할 것 같은데요. 수소 이온이 높아질수록 뭐하죠? 얘는 산성이기 때문에 폐화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수소 이온이 적어지게 되면 폐화 농도는 높아지게 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우리가 산성화된다, 산증으로 간다. 그다음에 이 뒤쪽은 알칼리증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pH가 화학에서 7.2가 되는 경우에는 화학에서는 알칼리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인체에서는 산성화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인체에서의 정상적인 pH는 얼마라고 말씀드렸었나요? 7.35에서 7.45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동맥혈에 비해서 정맥혈이 성질을 띠고 있어요. 이유는 동맥혈에 비해서 정맥혈에 CO2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라는 표현은 조금 적절치 않지만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맥혈의 pH가 동맥혈보다 낮고요. 특히 이 대사 상태에 따라서 정맥혈의 pH 변동 정도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 상태에 있는 동맥혈 검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환자의 산증, 알칼리증을 판단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체에서의 어떤 산염기 평형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완충제 그리고 호흡 보상 그리고 신장 보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충제는 이제 결국 우리 몸에서의 어떤 산염기 평형이 깨졌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작용하는 어떤 조절 과정이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완충제와 더불어서 호흡과 신장에서 이 산염기 평형을 조절을 하기 위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완충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즉각적이고 가장 빠르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좀 불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호흡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 이내에 시작을 하면서 속도는 조금 이렇게 완충제보다는 조금 빠르지만 신장 보상보다는 조금 조절을 하는 정도가 중간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신장 보상은 천천히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굉장히 완벽하게 산염기를 조절을 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완충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탄산염 완충제가 있고요. 호흡 보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과다 환기, 즉 호흡을 더 많이 하고 또는 적게 하는 저환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신장에서는 수소이온을 분비를 하거나 분비를 한다는 것은 배출을 시키겠죠. 어떤 상황에서 배출을 할까요? 예, 몸이 산증이 되었을 때 배출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탄산염의 어떤 재흡수라든지 생성을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산증화되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겠죠.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내 몸이 조금 너무 알칼리화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수소이온 분비를 억제합니다. 내 몸에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고, 중탄산염의 재흡수는 억제하겠죠. 그다음에 생성도 억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내 몸이 알칼리화 되었을 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부분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산증화 되었을 때의 예를 기술을 해놓은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둘 다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인체의 산염기 평형 조절에서 완충제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떤 이제 작용을 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퍼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의 pH 변화를 최소화시켜주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약산,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약산이 탄산이 있었습니다. 그죠? 탄산이 있고 그 짝염기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탄산염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다, 그죠? 그래서 중탄산염 완충제라고 하는 것은 약산인 탄산과
그의 짝염기인 중탄산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산염 완충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완충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탄산염 완충제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우리가 바이카보네이트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얘는 이 그 약산과 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물에 그 염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이 있고 이 물 안에 그 완충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소듐과 클로라이드가 녹아 있어요. 이 안에 염산을 집어넣게 되면 이 염산이라고 하는 강산을 뭔가 조금 중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 물 안에는 수소이온이 유리되어서 있는 수소이온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하면 얘들은 뭐예요? 강산의 성질을 띠게 되겠죠. 근데 이 물 안에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거, 중탄산염 완충제를 넣어둔 상태에서 염산을 이제 넣게 되면 이 중탄산염 완충제와 염산이 서로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죠? 물질들로 이제 결합을 해버리게 되고, 결국은 수소 이온이 유리되어서 있는 수소 이온이 굉장히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 산 정도가 굉장히 약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얘는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완충제에 의한 체내 산염기 조절에서 보시면 이 중탄산염 완충제는 아까 조금 약하다라고 했었죠. 주된 활동을 하는 거가 이 아이들이고요. 주요 작용 장소가 바로 세포 외액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산염 완충제의 경우에는 중탄산염보다는 완충 능력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얘들은 신장에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변 완충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산염 완충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백질 완충제는 이제 프로테인이라든지 그죠? 이런 물질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헤모글로빈도 이 안에 포함을 시키기도 하지만 얘는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한다라고도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백질 완충제의 경우에는 주된 장소가 어디예요? 세포 내액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배설의 경우에는 이제 약산이 이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면 이산화탄소로 이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배설이 되겠어요? 네, 맞아요. 폐로 배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분해가 되면서 남은 짝염기는 신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재흡수가 된다거나 또는 내 몸이 너무 이제 알칼리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설을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몸이 산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 중탄산염이 대부분 이제 흡수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뇨기계에서 배설이 되고 어떤 거는 배설이 되고 어떤 거는 대부분 재흡수가 되는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내용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소변 완충제는 유리너리 버퍼해서 소변 완충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얘는 그 특징적으로 그 중탄산염과는 다르게 일단 소변에서 요과가 되어 버리게 되면 재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재흡수가 안 되면서 이제 세뇨관으로 수소 이온이 분비가 되면서 얘들이 뭐예요? 인산염과 결합을 하면서 인산의 형태로 소변으로 이제 배설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단백질 완충제의 경우에는 잘 안 넘어가네요. 세포 내액에서 완충 역할을 담당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포 내 단백질이나 혈색소, 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혈색소의 완충제의 경우에는 CO2로부터 이제 만들어진 이게 수소 이온제니 이렇게 이제 결합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수소로부터 이제 생성된 그
말이 자꾸 꼬이네요. 그죠? 이게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거가 수소이온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정맥혈이 너무 이제 산성화되는 것들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동맥혈에서의 어떤 그 폐화 농도가 7.4일 때 정맥혈은 그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이 폐화 농도가 7.37 정도까지 이제 유지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가 바로 헤모글로빈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조금 정상 수치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직에서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평균 40ml Hg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얘가 뭐였죠? 중탄산염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상 수치가 24ml 이큐발란트 퍼 리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치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다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